문재인이 여러분보다 잘났습니까? 네, 라고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문재인보다 잘났죠. 노래는 문재인보다 잘 부르시고요. 춤은 제가 좀 문재인보다 잘 춥니다. 구두는 문재인보다 더 잘 닦는 분이 계시겠죠. 여러분 국민 한 분 한 분이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문재인보다 낫습니다. 문재인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TV 토론은 심상정보다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야죠.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경제학, 숫자 계산 유승민보다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하는 능력 안철수보다 못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강력 멘탈,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범죄 공모를 하고도 떳떳하게 나서는 그 엄청난 멘탈을 홍준표보다 못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재인이 그 어떤 후보보다도 나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국민 한 분 한 분과 함께하는 능력, 국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능력, 인생 전체를 걸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비록 문재인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지금 이 순간 15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는 오직 유일하게 제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유일한 후보로서 지지합니다. SBS가 보도한 문재인 세월호 가짜뉴스가 지금 일파만파인데요. 어젯밤에 그 김성준 앵커가 5분 30초가량 역사상 그렇게 길게 또 사과 방송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일단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고요. 우리도 왜 방송할 때 보면은 가끔씩 틀린 팩트 이야기 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러는 거지. 엄청난 오보를 냈고 자기들의 어떤 생존권에 관련한 문제, 뉴스가 공신력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사망 선고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랴부랴 진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봤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 엄청나게 악용해 먹고 있는, 그러니까 홍준표와 안철수 측의 그 악용, 그 부분하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 그러면 SBS의 해명이 이해가 안 가는 측면 그거 하나하고, 오늘 방송하기 전에 해수부 장관이 이제 뭐 관련자에 대한 뭐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것들을 한번 묶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홍준표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증거가 있네 뭐네 하면서 지금 계속 불을 지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나 박지원이나 이 사람들도 이게 문재인 후보와 연관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지금 선거전에서 자기들이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는 유일한 게 그것밖에 없는 것을 SBS가 빌미를 준 거예요. 실수였건 의도였건 간에. 그래서 SBS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잘못 나간 거라고 하는데, 보도라는 게 반론권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문재인 후보랑 결탁해가지고 세월호가 늦게 올라온 거다 이런 뉘앙스로 좀 줘버리고, 또 해수부는 문재인 후보에게 뭘 받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사과는 했지만, 그러니까 가짜뉴스 갖고 있는 그것은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선거판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난 문재인 찍기 싫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 가짜뉴스가 공고한 뭔가를 제공해줘 버리거든요. 아무리 SBS가 사과 방송을 5분 30초간 한다고 한들 문재인 대통령 같으니까 꼬리 내렸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싫은 사람들은, 문재인 찍기 싫은 사람들한테는 공고한 뭔가를 줬고요. 물론 그게 다 실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좀 위험해지겠네, 투표장으로 오게 만드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지금 밝혀지는 내용이지만 SBS가 이 보도를 냈었을 당시에 데스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편집의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없이 이게 방송을 탔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실수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동안 SBS가 보여줬던 합성된 자막이나 사진 합성 같은 일배류스러운 그런 보도 실수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갖고 생산된 뉴스가 그 데스크를 통과해서 공중파를 탄 것이고, 이건 보도국 그 담당뿐만이 아니라 방송국 자체가 책임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명하는 태도가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취재 과정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사를 만들다 보니까 오해를 만들어냈다라는 식으로, 이거는 사실은 사과라고 보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길게 늘어놓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고 봐져요. 그냥 한 줄로 국민과 뭐 민주당 후보 민주당 측에 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요 문구 빼놓고 나머지는 자기 변명에 불과했다는 면에서 이거는 앞으로 추후로도 법적 책임 이상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으로 봐지고요. 저는 이제 여기 한 가지 의혹을 좀 더 얹어보고 싶은 게 이 방송이 나간 게 이제 8시 중반이었고 8시 50분부터는 그 KBS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 대선 1시간 후죠. 9시가 좀 넘어선 시점부터는 이제 대선 후보 토론이 준비되고 시작되고 있을 타임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대선 후보 관련된 그 내용 안에 안철수와 홍준표는 이 뉴스의 보도를 알고 있는 듯한 질문을 문재인 후보에게 던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도에 관련한 이 뉴스나 이런 정보의 보도가 있을 것이라는 설이 혹시라도 미리 사전에 홍준표 후보 진영이나 안캠프 쪽에 흘러간 건 아닌가 싶은 조심스러운 의심을 가져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그 당시 셀프 감금을 했던 김하영 관련한 처리 문제를 갖고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격렬하게 토론을 벌이고 나서 바로 1시간쯤 있다 경찰청장이 발표를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대선 판세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가짜 뉴스 중에 하나였거든. 그렇죠. 물론 그놈은 처벌도 안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류의 공작 정치 내지는 방송을 활용한 공작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시도가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거는 그보다 강도는 좀 더 약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즉 불법한 면은 덜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 후보를 흠집내고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방송에서의 간섭이었다. 정치 간섭이었다. 내지는 조작이었다라는 범죄 행위로 이거는 추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방금 그 말씀하신 찌라시님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가 조금 틀린 거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당일 SBS에서 했던 8시 뉴스는 1시간 일찍 나가서 7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5차 TV 토론은 8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박지원이 본인의 트윗에 이렇게 썼어요. 대선 후보 토론을 KTX에서 시청하는 중 청천벽력 같은 보도의 세상이 이럴 수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라고 그러면서 SBS는 8시부터는 대선 토론을 방송을 했고요. 그렇죠. 예, 뉴스는 7시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박지원이 뉴스를 늦게 받아본 거든지 아니면 뭐 KTX에서 그런 뉴스를 받아보고 이렇게 했다는 팩트 자체가 이 사람은 이제 가공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번 그 SBS 가짜뉴스 사건은 원인은 빼놓고라도 결과적으로 국민의당과 자유당한테 굉장히 큰 이슈거리를 던져준 거다. 그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지지율을 깜깜이 대선 기간에 지지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될 거를 소재를 제공해서 얼마든지 떠들 수 있는 스피커 역할을 해주게 한 거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갔다. 그랬는데 김성준 그 보도본부장이죠. 이 사람이 바로 그 다음 날 8시 뉴스 시간에 첫 꼭지에서 이렇게 사과 보도를 했지만 그분이 쓴 거 단어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게이트키핑이라고 그래서. 게이트키핑은 기자나 편집자에 의해서 뉴스가 취사 선택되는 과정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걸러내야 될 거 걸러내고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짜여져 있는 뉴스의 세월호 관련 가짜뉴스 꼭지의 기승전결 진행 과정 자체를 게이트키핑에 거쳤으면 그렇게 뉴스가 나올 수가 없었다. 시작과 끝이 전혀 다른 논조의 그 뉴스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언론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들은 저널리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검증 과정 없이 그대로 내보냈을까? 검증했다면 그냥 나왔을까? 이런 의구심은 항상 들거든요. 김성균 앵커의 사과 방송을 보면서 느낀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게이트키핑의 문제는요.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믿고 가는 경우 꽤 있어요. 믿고 가는 경우. 그 시간이 계속 쫓기고 뉴스는 실시간으로 들어오잖아요. 다 모니터링 해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김성준의 진정성을 믿는다면 본인이 저 꼼꼼하게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다 저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발표한 이야기하고 다른 보도에서 나온 이야기하고 묶어가지고 보면 일단 그 해수부의 공무는요
해수부에 2014년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2014년이 세월호 사건 난 당해년도고요. 세월호 사건 후에 들어왔다면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검토를 해봐야죠. 그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 이명박 정권 때 서울시에 있었던 사람이 뜬금없이 청관 정보센터 같은 데로 내리꽂히는 것처럼 지금 김영석 장관도 세월호 사건 당시에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해수부로 내려보내서 차관을 시키고 나서 지금까지 장관을 끌어올렸거든요. 그 직원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서 들어온 직원인지도 한번 봐야 되고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나온 보도는 이런 겁니다. 그 직원은 SBS 기자에게 인터뷰 형식으로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를테면 녹취당한 거예요. 동의하지 않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음모론을 하고 확 투철하게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음모를 봤어요. 기자들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음모가 없다고 치더라도요. 화들짝 놀랄만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특종을 터뜨리는 건 본능처럼 돼 있어요. 기자 자체가 사명감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기자의 그건 본능이에요. 본능. 언론하는 사람들 다 똑같이 본능. 그러니까 이거 특종이다 하고 꺼내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원래 성향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자라고 하는 게 정치적 성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은 별로 안 좋아하는 성향이면은 이 사람이 진보적 성향이라고 해도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터뜨릴 수도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경우라고 보고요. 그런 문제, 그러니까 기자의 어떤 그런 성향이나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해수부 직원이 지금 어디서 왔느냐도 중요하고 하나 더 우리가 짚어볼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해수부 직원이라고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과 일반 직원들의 차이도 분명히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아무 음모가 없고 뭐도 없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요. 근데 저는 해수부가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청와대에서 내리꽂은 장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수부를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 직원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설명이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보시면 뭔가 생각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이쪽 저쪽 말을 다 취합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책임이 별로 없는 자리에 있는 일반 개인은 굉장히 싸잡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다 됐잖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해수부가 말이야. 문재인 후보한테 이제 줄 서가지고 문재인 후보한테 잘 보이려고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되면은 해수부한테 주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서 말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확 싸지르는 스타일의 보통 사람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7급 공무원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이제 해수부가 최초로 인정을 했어요. 3일 날짜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지난 4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그 인양 현장에서 해당 기자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하고 며칠 동안 계속 통화한 거를 얘기를 했고 인터넷 뉴스에 이런 얘기들이 떠돈다라는 식의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나 해수부 직원으로서의 의사를 말한 게 아니라 인터넷 뉴스에는 마치 해수부가 이런 걸로 한 것처럼 뉴스가 떠돌고 있다라는 식으로 자기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한 얘기인데 SBS가 이 부분을 편집해버렸다는 거예요. 앞뒤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는 생각 없이 했던 그 인터뷰 자체를 재활용, 재가공해가지고 이거를 방송에다 써먹었다라고 진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해수부 자체 조사에서는. 이거라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하고 해수부가 결탁했다라는 설이 돌고 있는데 그렇지. 돌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한다면 근데 돌고 있는데 이후부터는 다 잘라버린 거지. 그래서 이 직원은 인양 일정이라든지 조직 개편 따위를 언급할 수 있는 급이 안 돼요. 7급이라고. 그리고 설사 할 수 있다고 치자고. 3년 전이면 단식하고 있을 때야. 단식도 시작 안 할 때라고 그 당시면은. 근데 그걸 알고 앞으로 유력 후보가 되고 그분의 당선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해수부는 일정을 문재인이랑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게 7급 공무원 말을 들어서 방송사가 팩트가 뉴스 인터뷰를 자막까지 만들어서 넣을 정도로 해야 되는 거냐 이거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워낙 말이 안 되는 뉴스였고요. 그러니까 황당하죠. 누구나 봐도. 그리고 아까 해수부 공무원 이야기는 새가 나른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알고 싶으면은 저한테 물어봐야지 왜 찌라시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잖아요 지금. 그리고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 지금 우리가 정황상 굉장히 좀 이게 기분이 안 좋게 돌아갔던 부분들이 해수부에서 오늘 입장 발표를 하고 담당 공무원을 대기 발령했다고 하는데 이게 3년, 입사 3년 된 7급 공무원이래요. 그럼 입사 3년 된 7급 공무원이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시나요? 나이나 위치가? 나이는 다르겠다. 공개 채용됐으면
보통 7급 공무원이면 9급 공무원 다음에 7급 공무원이면 요즘 대세로 보면 뭐 사법고시 공부하던 애들이 7급 공무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이는 뭐 30대 초중반일 거라고 짐작은 되고 3년 됐다 그러면 이거는 신참이에요. 9급으로 시작해서 7급으로 올라가면 3년 안에 불가능한 거거든요. 7급으로 시작한 거지. 그렇죠. 7급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7급으로 시작을 했으면 공채로 들어갔든지 아니면 타부서 업무 지원을 나왔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가능성은. 해수부에 2013년도에 들어와가지고 현장에서 업무 지원 같은 걸 했다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함재기려고 노력하지만 해수부와 청와대와 국정원의 관계는 명확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선관위 정보센터장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국정원은 국정원에서만 근무할 것 같으세요? 각종 곳에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물론 꼭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실제로 해수부는 지금 현재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박근혜 탄핵되기 전까지는 가장 악질적인 부처 중에 그들이 무슨 문재인 후보와 결탁을 하고 말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아무튼 이 인터뷰를 최초로 했던 게 4월 17일 인터뷰였는데 이게 딱 2주를 묵혀가지고 여론조사 발표 금지 기간이 지금 이 상황에서 뉴스화 시킨 의도도 어떤 방식으로 이걸 정쟁으로 몰고 가려고 할지 빤히 보이는 거고, 조울선이라고 하는 그 기자가 국민의당의 박지원 의원의 출입 기자,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실에 가장 자주 드나들던 전담 마크 기자였다는 설도 있고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긴 한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지원 대표가 정치인 중에 가장 트윗을 먼저 날리기 시작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약간 국정원의 냄새가 난다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안건으로 보자면 과연 세월호라고 하는 이슈를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시도가 과연 문재인 후보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의 부분인 거예요. 왜 정복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카드가 다 있을 수 있고 하물며 금괴 200톤의 실체를 밝혀냈다 뭐 이런 뉴스가 오히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왜 여기서 세월호를 언급해 가면서 이 부분을 했겠는가 하는 부분인 거지. 그럼 이거는 문재인의 전통 지지층 자체를 흐트러 놓기 위한 뭐 이런 류의 본격적인 폭탄이 아닌 예어벌로 만들어 놨던 부속품들 중에 하나가, 부록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는 지금 국면 안에서 튀어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급증이 좀 보이는 가짜 기사였다는 거죠. 최라시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번 세월호 건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세월호만큼 이슈가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고 아픈 부분이 없어요. 특히 문재인 후보 입장에 세월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 정말 먼지 티끌 하나만큼이라도 부적절하게 행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본인의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이 가는 부분이거든요. 자유당에서 경남도당에서 만들었던 인공기 사건, 그리고 이 세월호 사건,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지금 별 효과 없는 문재인 후보 아들의 사건, 이 마타도어들이 계속 엮여들어가면서 문재인 후보를 향한 그 결집된 표를 계속 조금씩 깎아내릴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오거돈 씨가 부산 유세에서 해수부를 확대하자는 얘기를 문 후보에 건의했다 또는 상의했다라고 하는 동영상을 틀어놓으면서 이게 문재인 측의 어떤 해수부하고의 연관 관계의 어떤 증거다라고 국민의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오거돈 씨의 발언은 4월 17일 날 있었고요. 선체 인양의 시작점이 3월 22일입니다. 그 전까지 혹시라도 뭐가 야합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에 있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후보가 해왔던 지속적인 인양을 위한 유가족과의 협상이라든지 정부 측의 촉구가 안 먹혀들고 있던 시점에 박근혜가 탄핵되자마자 집중적으로 이 인양이 시작됐었던 점을 생각해봐야 되는 거고, 오거돈 후보의 발언은 그보다 훨씬 지나고 나서 이와 같은 사태의 예방과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해수부를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 그 중심에 우리 부산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거를 마치 야합의 증거로 역으로 쓰고 있는 야비한 정치 공세를 아직도 안 그치고 있다는 면에서 국민의당과 지금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발언의 의도가 저들이 순수하게 이 뉴스를 뉴스로 듣고 이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가 하는 의심을 또 사게 되는 거죠. 선거 막바지에는요 할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그 빌미를 준 SBS가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뭐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뉴스였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월호에 관심이 많았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저건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까 해수부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해수부가 김영삼 때 생겨요. 그게 그렇죠. 이제 부산 지역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해수부의 그 주요 역할들이 부산 쪽에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해수부 장관이 김대중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이었다는 건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그러다가 이명박 때 없애버려. 해수부는 노무현 냄새가 너무 나니까. 뭐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정해 봐요. 노무현에 관련된 모든 건 다 없앴으니까 이명박 때. 그렇죠. 그러다가 박근혜가 이제 선거 유세 같은 걸 하면서 PK를 다 끌어안기 위해서 이쪽에 공약 세운 것 중에 하나가 해수부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수부는 지금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그런 과정이고, 또 박근혜가 또 거기다 한 번 더 소금을 뿌려버리죠. 해경을 해체시켜가지고 해수부에서 뺏어갖고 국민안정처로 돌려. 이런 과정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명백하게 그냥 가짜뉴스고요. 그런 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재인 선대위에서는 세월호 가족 뭐 면담 같은 거를 공개를 했어요. 이게 제가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가 프레임을 짜놓고 말도 안 되는 걸 막 던지면요, 우리가 여기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99.9%는 그 뉴스를 믿지 않을 분들이지만, 그분들이 어떤 팩트를 갖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뭔가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월호 참사 유족과 미 수습자 가족들 만났을 당시의 동영상 같은 걸 공개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 결국 힘 빼기인 거고요. 큰 의미에서, 큰 틀에서 보면은,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차피 무엇이었든 간에 가짜뉴스가 튀어나올 시점이었고, 차라리 이게 문재인 후보가 가장 자신 있을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쉽게 진화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사실상 이거는 사전투표를 겨냥한, 사전투표에 몰리게 될 열기라든지 지지를 겨냥한 일전의 보수 여권 측의 도시락 포탄 같은 역할로서 던져졌는데요. 의외로 여기에 대한 대응과 또 국민들의 반응이 역풍으로 다가오자마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이제 펼쳐서 활용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같이 막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주의하고, 국민의당처럼 일말의 그 당직자 박지원을 비롯한 몇몇 당직자들만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내 거 아닌 것처럼 빠져나가는 방식 두 가지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자, 여기에 정의당이나 바른정당은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건지 그것도 솔직히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그들도 입장이 있을 건데 말이죠. 선거판은 그렇다니까요. 전쟁이라고 했잖아. 가짜든 진짜든 뿌려졌잖아. 그것을 범죄성 있게 악용을 하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지 마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가 오보를 5분 동안 인정한다는 건 그냥 자기들 스스로가 완전하게 백기를 든 거예요. 해명하지 못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어요. 의혹이 해소가 다 되지 않았지만, 김성준이나 SBS 사장이 직원들한테 그 내려보낸 편지 거기에도 굉장히 엄중하게 사실 벌벌벌 떨고 있는 게 보이더라. 손 떨림 현상이 느껴지더라 그냥. 그 내용을 보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고요. 언론사가 그것에 대해서 오보를 인정한 사건을 계속 이용해 처먹는다고 하는 거는 비현함의 어떤 끝이라고 보고. 문재인이 여러분보다 잘났습니까? 네. 라고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다 문재인보다 잘났죠. 노래는 문재인보다 잘 부르시고요. 춤은 제가 좀 문재인보다 잘 춥니다. 구두는 문재인보다 더 잘 닦는 분이 계시겠죠. 여러분 국민 한 분 한 분이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문재인보다 낫습니다. 문재인이 절대로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TV토론은 심상정보다 못합니다. 인정합니다. 인정해야죠.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경제학, 숫자 계산 유승민보다 못합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하는 능력 안철수보다 못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강력 멘탈,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범죄 공모를 하고도 떳떳하게 나서는 그 엄청난 멘탈을 홍준표보다 못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재인이 그 어떤 후보보다도 나은 게 딱 한 가지가 있죠.
국민 한 분 한 분과 함께하는 능력, 국민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능력, 인생 전체를 걸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사람 아닙니까? 비록 문재인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지금 이 순간 15명의 대통령 후보 중에는 오직 유일하게 제 모든 걸 막 아니었다고 봐져요. 그냥 한 줄로 국민과 뭐 민주당 후보 민주당 측에 뭐 사과 말씀 드립니다. 요 문구 빼놓고 나머지는 자기 변명에 불과했다는 면에서 이거는 앞으로 추후로도 법적 책임 이상의 어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으로 봐지고요. 저는 이제 여기 한 가지 의혹을 좀 더 얹어보고 싶은 게 이 방송이 나간 게 이제 8시 중반이었고 8시 50분부터는 그 KBS 채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 대선 1시간 후죠. 9시가 좀 넘어선 시점부터는 이제 대선 후보 토론이 준비되고 시작되고 있을 타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선 후보 관련된 그 내용 안에 안철수와 홍준표는 이 뉴스의 보도를 알고 있는 듯한 질문을 문재인 후보에게 던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보도에 관련한 이 뉴스나 이런 정보의 보도가 있을 것이라는 설이 혹시라도 미리 사전에 홍준표 후보 진영이나 안 캠프 쪽에 흘러간 건 아닌가 싶은 조심스러운 의심을 가져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그 당시 셀프 감금을 했던 김하영 관련한 처리 문제를 갖고 대선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격렬하게 토론을 벌이고 나서 바로 1시간쯤 있다 경찰청장이 발표를 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대선 판세 안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가짜 뉴스 중에 하나였거든. 그렇죠. 물론 그놈은 처벌도 안 받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류의 공작 정치 내지는 방송을 활용한 분은 문재인 후보에게 뭘 받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사과를 했지만 그러니까 가짜 뉴스 갖고 있는 그것은 정말 치명적인 거예요. 선거판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난 문재인 찍기 싫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 가짜 뉴스가 공고한 뭔가를 제공해 줘 버리거든요. 아무리 SBS가 사과 방송을 5분 30초간 한다고 한들 문재인 대통령 같으니까 꼬리 내렸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싫은 사람들은 문재인 찍기 싫은 사람들한테는 공고한 뭔가를 줬고요. 물론 그게 다 실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문재인 후보가 좀 위험해지겠네. 투표장으로 오게 만드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지금 밝혀지는 내용이지만 SBS가 이 보도를 냈었을 당시에 데스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편집의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검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증 없이 이게 방송을 탔다는 건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건 실수로 빠져나갈 수 있는 그동안 SBS가 보여줬던 합성된 자막이나 사진 합성 같은 일배류스러운 그런 보도 실수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갖고 생산된 뉴스가 그 데스크를 통과해서 공중파를 탄 것이고 이건 보도국 그 담당뿐만이 아니라 방송국 자체가 책임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뉴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명하는 태도가 취재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 취재 과정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사를 만들다 보니까 오해를 만들어냈다라는 식으로 이거는 사실은 사과라고 보기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명을 길게 늘어놓는 것 그 이상 이하다. 공작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시도가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거는 그보다 강도는 좀 더 약하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즉 불법한 면은 덜할지 모르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 후보를 흠집내고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방송에서의 간섭이었다. 정치 간섭이었다. 내지는 조작이었다라는 범죄 행위로 이거는 추궁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방금 그 말씀하신 찌라시님 말씀하신 것 중에 팩트가 조금 틀린 거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당일 SBS에서 했던 8시 뉴스는 1시간 일찍 나가서 7시부터 시작을 했고요. 5차 TV 토론은 8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이상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박지원이 본인의 트윗에 이렇게 썼어요. 대선 후보 토론을 KTX에서 시청하는 중
청천벽력 같은 보도의 세상이 이럴 수가 눈앞이 캄캄해집니다라고 그러면서 SBS는 8시부터는 대선 토론을 방송을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뉴스는 7시에 나왔는데 그렇다면 박지원이 뉴스를 늦게 받아본 거든지 아니면 뭐 KTX에서 그런 뉴스를 받아보고 이렇게 했다는 팩트 자체가 이 사람은 이제 가공으로 만들어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번 그 SBS 가짜뉴스 사건은 원인은 빼놓고라도 결과적으로 국민의당과 자유당한테 굉장히 큰 이슈거리를 던져준 거다. 그 본인들이 주장하고 싶은 거를 어떻게든 지지율을 깜깜이 대선 이룰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유일한 후보로서 지지합니다. SBS가 보도한 문재인 세월호 가짜뉴스가 지금 일파만파인데요. 어젯밤에 그 김성준 앵커가 5분 30초 가량 역사상 그렇게 길게 또 사과 방송하는 것도 처음 봤고요. 일단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걸 자인하는 거고요. 우리도 왜 방송할 때 보면은 가끔씩 틀린 팩트 이야기 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러는 거지. 엄청난 오보를 냈고 자기들의 어떤 생존권에 관련한 문제, 뉴스가 공신력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사망 선고에 가까운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랴부랴 진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봤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일단 엄청나게 악용해 먹고 있는 그러니까 홍준표와 안철수 측의 그 악용 그 부분하고 하나 더 이야기하자 그러면 SBS의 해명이 이해가 안 가는 측면 그거 하나하고 오늘 방송하기 전에 해수부 장관이 이제 뭐 관련자에 대한 뭐 그걸 발표를 했는데 그것들을 한번 묶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홍준표 같은 경우는 뭐 또 다른 증거가 있네 뭐네 하면서 지금 계속 불을 지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나 박지원이나 이 사람들도 이게 문재인 후보와 연관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지금 선거전에서 자기들이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는 유일한 게 그것밖에 없는 것을 SBS가 빌미를 준 거예요. 실수 여건 의도 여건 간에. 그래서 SBS는 아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잘못 나간 거라고 하는데 보도라는 게 반론권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문재인 후보랑 결탁해가지고 세월호가 늦게 올라온 거다 이런 뉘앙스로 좀 줘버리고 또 해서